안녕하세요. 인디자인 이번 시간에는요. 스트로크 옵션을 변경을 해서 외곽선 모양을 좀 다양하게 꾸며보도록 하고요. 텍스트를 입력을 한 후에 그 텍스트를 그래픽으로 변환을 해서 역시 면과 선으로 나눠서 한번 꾸며보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던 화면이고요. 지난 시간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비어있는 데서 생성을 하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스트로크 모양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네, 요거는요. 일단 스트로크 모양을 바꿔보도록 할 텐데 스트로크 모양 바꾸는 것은 이미 다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과 선 채우는 것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상세 옵션 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색상 채우는 것은요. 여기에서 어떤 색상을 한번 채워볼까요? 보라색을 좀 채워볼까요? 보라색 채우고요. 선 모양은요. 선 모양이나 두께는 이곳에서 바꿔주실 수 있고요. 모양은 여기에서 바꿔주실 수가 있죠. 그런데 모양이요.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양 이외에 내가 원하는 모양이면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주셔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패널에 여러 가지 선 모양이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획이라고 되어 있는 패널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창에 들어가시면 여기에도 역시 획이라는 패널이 아래쪽에 있네요. 눌러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처음에 보시면은 두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께는 이 위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이 옵션 변경해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6가지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옵션을 살펴보려면 일단 일직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모양이 필요합니다. 이런 닫혀있는 원형에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라인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3개를 그려줄 거거든요. 복사를 해서요. 두께를 좀 있게 제가 만들어 줄 거예요. 10포인트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3가지 옵션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위아래 나눠서 보시면은요. 이 위쪽에는 선에 관련된 끝부분, 선 끝부분에 관련된 옵션이고요. 아래 3가지는 모서리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모서리에 관련된 옵션은 사각형을 그렸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일단 지우고요. 제가 밑에 쪽에다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이렇게 해서 두께는 10포인트로 만들어주고요. 20포인트로 만들어줄게요. 눈에 좀 잘 띄게. 이렇게 해서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옵션 3개를 각각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는 첫 번째 옵션 설정하고요. 두 번째 라인은 두 번째 옵션을 설정하고요. 세 번째 라인은 세 번째 옵션을 설정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그냥 비교하지 마시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한 후에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한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양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모양은 어쩌죠? 자, 선이 끊긴 자리에서부터 바로 끊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선이 이곳이 바로 제가 마우스를 라인을 클릭한 처음 위치입니다. 처음 위치에서부터 바로 잘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뒤에 2가지는요. 여기 2가지죠? 앞으로 더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 나와 있느냐? 자기 두께만큼 나와 있습니다. 두께 얼만큼? 이만큼, 두께만큼 똑같이 앞으로 이렇게 공간이 자기 안쪽에 이렇게 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뼈대 외부에 이렇게 살이 붙어 있죠. 앞쪽에 이것은 제일 처음에 그려줬던 것은 앞쪽에는 살이 안 붙어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앞쪽에도 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얼만큼 자기 두께만큼. 그런데 전체가 자기 두께니까 사실은 자기 두께 반만큼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이겠죠. 2가지의 차이점은요. 앞으로 살이 붙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부드럽게 둥근 모양으로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각진 모양으로 붙어 있느냐 하는 차이점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내가 그려주는 그 그래픽 객체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두께 역시 20포인트 해주고요. 색상 좀 채워줄까요? 파란색으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채워진 것을요. 복사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요. 역시 가장 첫 번째 사각형은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사각형은 두 번째 옵션, 그리고 세 번째 사각형은 세 번째 옵션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확대를 해서 세 가지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각형은요, 그냥 무조건 사각형이에요. 어디가 모서리가 똑같이 이렇게 각이 지면서 안쪽 모서리와 똑같이 각이 지면서 사각형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사각형은요, 안쪽에는 모서리가 정확히 되어 있지만 바깥쪽에는요,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됐어요. 세 번째 사각형은요, 안쪽 역시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바깥쪽이 못따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다시 사각형을 제가 복사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하나 넣고요. 여기 하나 넣고요. 자, 세 가지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옵션을요. 이 세 가지 옵션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역시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옵션으로, 세 번째는 세 번째 옵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역시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요. 선택을 제가 해볼게요. 선택을 해보시면은요. 선택을 해도 잘 눈에는 안 띄는군요. 제가 심을 그냥 그려드릴게요. 안쪽에 뼈대가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가 뼈대예요. 세 번째는요. 여기가 뼈대입니다. 확실히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뼈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균등하게 살이 퍼져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각형은요. 뼈대가 있으면서 그 안쪽으로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뼈대가 있으면서 바깥쪽으로 스트로크가 있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스트로크가 안쪽에 들어가냐 바깥쪽에 들어가냐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사각형의 크기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왜냐면 면 안쪽이 지금 줄어들었죠. 왜냐면 스트로크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바깥의 면적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 자신 면은 전혀 하나도 침범하지 않고요. 이 크기 전체가 면으로 그냥 활용이 되고 있고요. 바깥쪽으로만 스트로크가 되어 있는 거죠. 세 가지 사각형의 크기가 모두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유형이 있죠. 유형은 우리 활용을 해봤던 겁니다. 이 위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유형을 선택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유형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형은 뭐 삼중선, 가는선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부분에 화살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화살표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화살표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할게요. 그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간격 색상이 있습니다. 간격 색상은요. 파선을 제가 만들었어요. 파선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격 색상을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실제 스트로크 라인이 있고요. 라인과 라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그 비어있는 공간의 색상을 채워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격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간격 색조라는 게 있죠. 색상을 얼마만큼 많이 사용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을 사용을 했는데 마젠타를 사용한 거죠. 색조를 내려보시면은요. 점점점 색상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간격 색상 일단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펜툴을 이용을 해서 뭔가 하나를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끝부분은 조금 바꿔줄까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두께감을 조금 주도록 할게요. 두께감을 주고요. 유형은 실선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작 부분,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죠? 왼쪽에서 시작했죠? 시작 부분에는 그냥 없는 것으로, 아니면 뭐 사각형이나 이렇게 시작 부분 표시하도록 해주고요. 끝나는 부분에다가 화살표 앞 모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똑바로 화살표를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서 모양을 조금 만져주고요. 조금 정교하게 편집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의 화살표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화살표 방향이 지금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하나를 추가를 해서 아예 이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화살표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양 말고요, 스트로크를 새로 만들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위쪽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를 새로 만든 스트로크를 적용을 시킬 텐데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처리를 해주고요. 안쪽에는 실선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크기 조정을 해서 한 150% 정도? 150% 정도를 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를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만져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트로크 모양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획! 패널 부분에서요. 가장 오른쪽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여기에 지금 글씨가 보이다 말고 있네요. 메뉴가. 다시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획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획 스타일을 눌러서 열어주시고요. 저는 다시 창 원래대로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옵션 창 획 스타일입니다. 획 스타일 열어주시면은요. 여기에 스타일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이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단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이름은 새획 스타일이라고 그냥 둘까요? 자, 유형은요. 파선, 다중선은 선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점선은요. 동그란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선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파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선을 만드시면은요. 여기 옵션이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알아야지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죠. 먼저 길이. 길이는요. 이 길이를 얘기합니다. 실제 점이 찍히는 구간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패턴 길이는요. 전체 길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패턴이라는 것은요. 계속 반복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라인이 점선이 그려져 있는 곳과 공백이 있는 곳 두 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패턴 길이. 그러면 길이와 전체 패턴 길이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공백의 길이도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2배 정도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길이는 한 5로 하고요. 패턴은 한 10으로 하게 되면 2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전체 패턴 길이 때문에 다시 바뀌었으니까 5mm로 다시 한번 바꿔줄게요. 그러면 전체가 10mm가 되는데 그 중에 5mm씩. 또는 조금 점이 살짝 찍히고요. 간격이 조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3mm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모퉁이 설정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파선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간격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파선 및 간격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냐면요. 모서리는 만약에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길이가 있죠. 점이 있는 길이, 이 패턴 전체 길이가 계속 반복이 되다가 끝이 정확하게 잘리지 않고요. 내가 만든 사각형이 이 패턴 길이에 따라서 패턴 길이 배수대로 정확하게 그려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끝이 어떻게 표현하기가 약간 어려워졌어요. 그때 파선과 간격을 같이 조정을 하겠느냐, 파선만 조정을 하겠느냐, 간격만 조정을 해서 여기를 끝을 맞게 만들어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에 대한 끝 모양도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다중선을 보시면은요. 선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다중선은
선과 점 사이 간격 같은 게 없죠. 그냥 여러 개의 선이 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의 선을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시작 0%에서 25%까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0에서 25%까지 지금 라인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라인이 하나가 쭉 갑니다. 두 번째 라인은요. 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정보가 나와요. 75%에서 25%까지 폭이 25%죠. 자, 75%부터 시작해서 25%, 그러니까 75%에서 25%, 지금 현재부터 25%를 더하게 되면 100%까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또는 선을 조금 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선택하시고요. 선 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폭을요, 한 10%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선이 얇아졌죠? 자, 중간에 선을 하나를 또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선 2개밖에 없어서 선을 선택을 해봤자 다중선이라기보단 이중선만 만들어지겠죠? 중간에 공백이어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선이 그냥 생깁니다. 그리고 생긴 선을 잡아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선의 폭이 넓어지게 돼요. 시작은 몇 프로에서 시작을 할지, 시작은 한 25%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폭은 20%로. 2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5%까지니까 45%까지 선이 쭉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선 모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점선은요. 점선은 그냥 점선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전체 패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자, 패턴 길이를요. 자,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런 간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점선이니까 그냥 점만 쭉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간격. 간격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패턴 길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패턴 길이를 10mm로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점이 멀어졌습니다. 자, 다른 곳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만약에 간격 조정을 조금 짧게 한다면 촘촘한 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점 모양을 그냥 점과 이렇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점 2개가 나란히 찍혔다가 또 한참 있다가 점 2개가 나란히 찍혔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 독특하게 꾸며보고 싶어요. 그러면 점을 하나를 더 만들어줍니다. 점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위치를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가운데. 자,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라는 게 뭐냐면, 이 점의 중심점이 얼마만큼 왼쪽에서부터 옮겨져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한 7mm 정도로 옮겨볼까요? 7mm.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7mm만큼 옮기고 싶어요. 7mm. 안 옮겨지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0mm부터 4.233mm 사이의 값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제가 이 위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뒤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입력할 때는 입력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에러가 났었죠? 자, 뒤쪽으로 잡아서 움직여 보시면은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0에서부터요. 왜 아까 에러가 났냐면요. 0에서부터 지금 10mm까지예요. 전체가 10mm인데 5mm 안쪽으로 하게 되면 이 순서가 앞에 있는 점부터 뒤에 있는 점까지 앞에 있는 점 먼저 찍히고 뒤에 있는 점이 나중에 찍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가운데 선을 지나게 되면은요. 모양은 같아집니다. 모양은 같아지는데 사실은 이 뒤에 두 점 순서가요. 앞에 있는 점이 아니고 사실은 이 점이 되는 거죠. 간격이 더 좁은 쪽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이 뒤에 점이 뒤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점이 바로 따라서 오겠죠. 자, 여기로 이렇게 동그랗게 오게 되는 거니까 이 뒤에 점이 바로 앞에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7mm를 입력을 했을 때 오류가 났던 이유는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5가 넘어서게 되면 이 5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면 사실 그렇게 간격을 앞에서 5 이하로 했던 것과 그렇게 별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이 안 됐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간격 조정을 해서 점을 만들어 주시면요. 확인 눌러서 자, 보시면 새 획 스타일이 만들어졌죠? 확인 눌러 주시면요. 적용이 안 되네요. 다시 유형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서 볼게요. 지금 아래쪽이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새 획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점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께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점이 만들어졌어요. 보기에서 기타에서 제가 가장자리를 숨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점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여러 가지 모양 스타일의 라인을 만들어서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